서희건설이 최대 주주인 유성 TNS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9.2%나 크게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5% 증가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회전율 8.4회전으로 산출했고 PBR은 0.48 상태입니다. 2024년 1분기 비성분 상품 증가 표기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유성 TNS에 관한 그 사업 개요를 미리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화물 트럭에 그 코일을 싣는 그런 사진을 하나 가져왔고요. 운송 부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6년 6월 포스코와 공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이래 철강제 전문 물류회사로서 입지를 구축해왔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 단연간 물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하기 위하여 SCM 전반으로 물류 서비스 영역 확대, 전문 물류 기술 확보 노력을 통해 유성 TNS만의 경쟁력 있는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받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통부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2010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국도로공사 임대휴게시설은 화서 상주 주유소를 포함한 주유소 6개와 휴게소 2개소를 운영했는데 2025년 2월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사전 이런 사업개요 정보가 분석을 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손익으로서 1분기 매출액이 22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9.2%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상품 및 영업용 차량 유형자산이 29.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49.6%로 더 낮게 감소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0.8%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43%나 크게 줄였어요. 영업이익은 2억 9,600만 원으로 30.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의 하락은 사업개요 소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 종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물론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처럼 그 철강 물동량이 줄어든 것도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76억 6,800만 원으로 43.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라고의 차이 플러스 5.3%이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로 상품 및 유류 가격이 상승됐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 7.4%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무려 64.3%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1로서 0.07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상 영업이익은 4억 8,200만 원 2.5%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8,5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적절한 영업이익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마진이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운송을 주로 해가지고 남는 것은 크게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어쨌든 위에 것은 이 재고 흐름도로 공시해야 된다는 걸 항상 템플릿식으로 좀 소개하는 거고요. 상품이 이제 휴게소 계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장품은 그냥 일반 유지보수용 차일 거고요. 그런데 분석을 위해서 뭐가 이 매출에 변동하는 걸까? 이
재고자산은 아니지만은 유형자산 중에 저는 영업용 차량을 포괄 재고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용 차량이 감가상각 등을 통해 가지고 1억 2,2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 정리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 물류회사일 경우 유형자산 중 영업용 차량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즉 포괄 재고 자산 계정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만약 하역도 한다면 하역 장비도 넣을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의 미천고 공사를 포괄 재고로 인식하듯이 물류회사는 포괄 재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은 평가 손실 작업을 한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은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분명 유수명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 그것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말을 붙여도 사실 내용은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죠.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제가 만약에 이 물류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영업용 그 차량이나 중장비 이런 것들은 그 재고자산화 할 겁니다. 그 재고자산을 파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의 회전율을 좀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유형자산 공시 그 주석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초의 금액이 있고 취득이 있고 처분이 있죠. 재고라면은 있고 출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인데 재고자산은 평가손실 작업, 거기다가 대체 작업이 있을 수 있고 기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단기 말, 당 분기 말 재고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명요연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재고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재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유형자산은 이렇게까지 공시를 하는데 저는 재고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업용 차량과 전분기에 요거 2024년으로 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어놨어요. 영업용 차량만 가져왔습니다. 요것을 유형자산으로 좀 넘기면, 아니 재고자산으로 남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은 상품의 변동액이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재고가 없어졌으니까.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 A, B를 더하면 요거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죠. 운송비를 매출에 변동하는 변동비로 봤습니다. 103억 4,600만 원. 그래서 A, B, 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78억 5,400만 원, 43.4%가 줄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은 비성분에는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오류를 냈어요. 이것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불분명한데 이 4,200만 원만큼 분식 회계를 할 리는 없을 거고, 그 정도 규모로 아마 오류인 것 같은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숫자를 두들겨 맞췄는지 보통 기타 비용으로 나중에 두들겨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쉽게도 이게 그 전년도 1분기 내용이 오류가 발견이 되네요. 운영경비 45억에서 판매관리비 10억 1천만 원을 뺀 34억 9,200만 원이 현장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제조업용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산 재료 비율이 83%, 그러니까 이제 운송 재료비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8.5%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상품 및 운송
운송비 가격, 유류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차가 부족하면 용차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운송비 이런 걸 다 포함했을 거예요. 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이 증감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그 1억 2,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영업용 차량의 증감액이 되겠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1단계 투명하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 갭2는 A 상품의 오류 변동에 의한 결과이다.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 오류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4,200만 원이 플러스로 됐으면은 이게 차이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8,300만 원이니까 4,200만 원의 2배 되죠.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되니까 더블로 차이가 난다 이게요. 8,300만 원이 작은 수치냐? 영업이익이 2억 얼마뿐이 안 나는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매우 큰 오류고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분식회계 의도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단계 PQ 총 제조 비용 차이도 동일하게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 차량을 빼면 일치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 1억 8,500만 원은 PQ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 10억 7,600만 원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만 잡아봤습니다. 20억 8,100만 원, 29억 2,600만 원 전분기에 나갔는데 28.9%가 줄었어요. 직원 수도 140명에서 84명으로 아마 이게 휴게소 계약이 만료돼서 다들 퇴직을 한 것 같습니다. 딴 점령군이 와가지고 직원도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가지고 오겠죠. 평균 임금은 9,9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1억 원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직원 수의 급감은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계약 만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회사 그만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지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차량 회전율을 대표 경영지표로 해봤습니다. 8.4회전, 5.5회전 하락했습니다. 슬픈율도 7.4% 하락했고요.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새로운 평가지표 인적자산 회전율 7.5회전으로 1.6회전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결국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산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물트럭은 경유를 쓰니까 인상이 됐느냐? 4.8% 인상이 됐습니다. 가중평균 2.8%, 58% 비중입니다. 제품 가격 운송은 광양에서 울산을 왕복하는 게 있네요. 2% 감소했고 광양에서 부산으로 해서 또 운송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은 포항에서 여기는 이제 광양하고 포항이 아니고 울산이면 이제 포항 이렇게 될 텐데 서울하고의 운송은 없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2%가 내려갔고 가중평균으로는 1.2%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회계 입증은 상품 및 운송비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수주 판매가가 또 하락해야 되는데 상품은 뭐 영업을 관뒀으니까 운송비 가격에서 경유 가격이 상승했다. 요거 일치하고요.
수주 운송비 단가는 계약이 단가가 하락된 것 같습니다. 입증이 그래서 패스가 됩니다. 유류 가격이 2.8% 해가지고 오히려 운송비 좀 올려주세요라는 상황인데 휘발유 가격은 내려갔는지 몰라도 요즘 그 경유 디젤 가격이 비싸서 안 내려가죠. 1.2% 거꾸로 깎였습니다. 이렇게 그 입증이 패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2024년 1분기 8,300만 원 차이 오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1분기 중에 그 휴게소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보통 연말까지 계획할 땐 1 더하기 300% 하는데 운송 부분을 또 좀 노력을 해서 1 더하기 250% 산식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800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 그렇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1 더하기 250% 산식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사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800억 해보자. 그러면 24억 남는다. 이렇게 하는데 차량 회전율 연간 예상은 25.2회전이 예상이 됩니다. 용차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자가 차량을 기준해서 회전율을 산출해서 요거 26회전 정도 하면은 818억 원, 819억 원 정도에서 2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매출이 증가했는데 왜 어떻게 더 줄어드느냐? 이게 그 손익구조상 OE 증가율을 제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3.3%에서 OE율을 그대로 19.7%를 곱해준 건데 19.9%를 요거가 좀 줄였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익이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그 계획을 하는데도 뭐랄까 시행착오를 좀 하면서 이걸 좀 수정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적게 해죠.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업이익은 회전율이 증가하면 돈은 더 벌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 없이 그냥 안 보고 그냥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저도 에러가 나는 게 발견되네요. 요거 한 0.4% 정도나 0.3%. 왜냐면은 그 휴게소의 운영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 뚝 잘라서 0.3%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장 전에 수정된 것을 하나 좀 추가로 좀 올려놓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쨌든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량 운반고를 제가 넣어가지고 영업용 차량 특별론인으로 해서 회전율은 하락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스루풋은 문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이 정도로 그 트렌드에 들어가고 회전율이 안 됐을 때는 여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용 차량을 그 재고 회전율을 뽑으려고 제가 유동 재고 자산화 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 원인이 좀 있겠습니다. 주가는 2,945원으로서 연초보다 1,027원이나 크게 뛰었습니다. TBR은 그러나 0.4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또 개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한회사 한일 자산관리 앤 투자회사가 31.89%, 이봉관 씨가 9.97%, 이도희 씨가 5.14%,
그 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라고 전에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는데 딸만 셋 있는 이사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1.98%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영풍 MBK하고 고려엔 경영권 투자에서 상호 보유주 의결권 없다는 거 우리가 한번 배웠죠. 여기는 친절하게도 서희건설이 보유한 주식은 상호 보유주로서 의결권이 없다.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최대 주주는 유성 TNS고 유성 TNS는 또 서희건설에서 또 투자를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뒷골이 상호해서 순환 출자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일자산관리엔 투자라는 데는 뭐 비상장 기업이겠습니다만은 지배구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경영권을 잘 안 뺏길 것 같은 그런 머리를 사전에 많이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